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입니다. MZ세대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네,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한 통칭하는 말인데요.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MZ세대는 디지털화에 굉장히 능하고 친숙하고 그리고 종전과는 다른 이색적인 어떤 경험들과 그런 사고들을 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일산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의 MZ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새롭게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요 초대석은요, MZ세대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시당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MZ세대 첫 번째, 우리 김남주 청년인데요. 우리 청년부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고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죠. 네, 그리고 아주 듬직한 맏형이죠. 우리 김남주 청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MZ세대라고 하기엔 약간 제가 걸쳐져 있는데 92년생이거든요. 그럼 충분합니다. 또 초대를 해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80년대생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 밀레니얼 세대 약간 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남주 청년과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즘 젊은 세대와 교류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어렵잖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남주 청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 남주 청년이 얼마 전에 저희가 예배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주 청년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른들은 사실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고 그걸 왜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었고 어떻게 이 앱 개발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개발자는 아니고요. 그래요? 네, 관련 과를 나온 건 아니었는데 네네. 제가 우선 했던 일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데이터 분석, 어려워. 말부터 어려워. 데이터 분석.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를 네,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무슨 ABCD 영어 이렇게 네. 쓰는 거. 그래서 애초에 코딩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익숙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기가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이제 퇴사할 때가 되기도 했고, 이제 맥북을 샀었거든요.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네, 컴퓨터, 애플사에서 노트북. 나온. 그래서 그러면 퇴사도 하겠다. 그리고 코딩도 재밌으니까 이제 겸사겸사 아이폰 앱을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앱을 만들었죠. 반년이나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앱 하나 개발하는 데에.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가요, 그게? 제가 그래서 교회에다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너무 여기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앱인데 이제 앱이 뭐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쓸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어플이라 이제 제대로 소개는 사실 드리지 않았었고 네. 이제 그거 만들어서 그걸 뭐 그걸 저 업으로 삼아 보겠다.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앱을 만들면서 이제 들었던 저의 모든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다음에 취업할 때 그걸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삼아 보려고 이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물이 났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이제 그런 앱 개발이 또 하나의 자격증, 이력이 될 수 있도록, 스펙이 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일단 개발을 한번 해봤다. 네, 이런 얘기군요. 요즘 세대는 이렇게 똑똑합니다. 자기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앱 개발을 했다. 굉장히 멋있네요. 저는 실제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안에는 광고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광고에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름이 뭐죠? 애플리케이션 이름?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티타임입니다. 티타임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다운 받아주시고 광고를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됐나요? 밑으로 나가나요? 여기 이렇게 나가나요? 주소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직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부하신 분야는 사실은 회계 이쪽이죠. 통계. 통계 쪽이고, 또 앱을 개발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개발자가 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하기도 하고, 뭐 관련 과를 나온 것도 아니어서,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좀 빅데이터 들어보셨나요? 빅데이터 알죠. 네. 좀 이런 데이터나 DB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셔.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UI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이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요즘 어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무 많죠. 네, 앱이 못생기면 맞아요. 일단은 디자인, 보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이 참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한 네. 이제 요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능력을 제가 앱을 만들면서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제가 다음에 하려는 일도 데이터와 그렇게 이제 좀 시각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좀 미래 고객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앱 개발할 때 우리 정의지 청년과 협업을 했었다고 네, 잠깐 맞아요. 들었습니다.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디자인과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전공했죠. 과를 나와서 네. 이제 제가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를 이제 찾았었고, 그래서 희지한테 부탁을 했죠. 네. 참 협업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나마 친구라서 이제 조금 이제 쉽게 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었는데,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약간 언어나 마인드가 다르죠.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서 네. 거기서 신기함을 느꼈었고, 그래도 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회포를 풀었죠. 이제 다 하고 이제 우리 정사할 거 정사하자 하면서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남주 청년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또 희지 청년은 그 개발을 예쁘게 보이는 디자인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예.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분야이겠어요. 다음에 또 앱을 만들게 되면 네. 제가 또 이제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우리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퇴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자발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생 직장 굉장히 사랑하고, 또 평생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 직장을 평생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세대들이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 MZ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없고, 누가 먼저 퇴사하느냐, 그 퇴사를 위해서 빨리 퇴사하고 빨리 은퇴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애쓰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그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직장 그만두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백수 생활은 좀 어땠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이제 거의 4개월이 4개월 돼가고 정도. 있네요. 네. 네. 이제 초반 한 1, 2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앱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수인데? 네, 그래 잘 유지했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앱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약간 몸이 루즈해지긴 그렇죠.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좀 못 다녔던 학원도 다녀보고 싶어서 학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학원이죠? 네,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실용 음악 학원 취미반 끊어갖고 아우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학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러고 이제 몇 주 전에 제주도
제주도 여행도 네. 다녀고.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여행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쵸.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또 준비하는 시간. 맞아요. 굉장히 꽉 찬 일정이었어요. 백수가 그냥 정말 노는 백수가 아니었네요. 다 이제 외부에서는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뭐 저에게는 그래도 계획된 계획된 백수의 휴가였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행도 하고 다 할 거 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는 이제 이직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력서도 여기저기 넣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또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쵸. 백수 생활 어땠어요? 좋았어요? 도움이 됐나? 이게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기성세대 언어일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어땠어요? 도움이 됐나요? 일단 리플래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고요. 됐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개월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늘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일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MZ 세대들이 막 그런 세대는 또 아닐 아니죠. 겁니다. 다 계획하에. 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직장에 그렇죠. 진짜 몇십 년을 있는 거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뭔가 일반적인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착실히 돈을 모으면 그렇죠. 이제 집 사고 이제 가족 부양하고 가족 꾸리고 근데 이제 뭐 비단 요즘 뭐 집값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다양한 가치관들이 그렇죠. 생긴 것 같아요. 뭐 네. 좀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지고 네. 이제 저나 이제 요즘 세대들이 조금 현실을 좀 더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또 최근에 그런 글을 보긴 했어요. 오히려 여기 좀에 계시는 이제 저희 아빠, 엄마 되는 나이들이 오히려 위도 이제 도와야 되고 봉양해야 되고 밑에도 이제 밑에도 돌봐야 되고. 우리 같은 자식들도 생로로 좁대. 돌봐야 되고 더 오히려 거기가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어쨌든 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현실을 즐기면서 이제 젊을 때 노세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노는 건 아니지만 젊을 때 일해야 된대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즐기면서 그쵸. 네. 살고 있는 게 요즘 세대들이 아닌가. 남주 청년도 그러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뭐 안타깝다라는 이런 시선도 있죠. 물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진짜 우리 남청년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일하면 이제 집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으며 또 은퇴까지 보장이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붓기보단 지금 상황, 지금의 내 자리, 오늘날의 나를 사랑하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존 세대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도 평생 교회가 없지 않을까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잖아요. 뭐 이직하는 것보다 집 구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교회 옮기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하고 다 공감하는 바일 텐데, 그러니까 한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내가 죽을 때 뼈를 묻을 때까지 그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를 당연시하게 여기던 우리의 풍습이 있는데, MZ세대에게는 평생 교회란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주청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우선은 결국 인과가 분명한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 거쳐도 그 직장에 따라서 계속 옮겨질 수 있고 다닐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그럼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니까 평생 교회라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교회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물리적으로 제가 집을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오가는데 그렇게 힘든 거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평생 교회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거든요. 이게 직장을 옮겨도 막 저기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까지 교회를 막 주말마다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교회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쵸. 지금 세대들은 그냥 직장을 옮기면 뭐 거처가 바뀌게 되고 거처에 따라서 교회도 옮기는 게 당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게 그럴 것 조금 같습니다. 개념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남주는 평생 교회를 하겠다.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우리 남청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년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남주 청년이랑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사랑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주 청년이 보는 우리 교회, 일산제일교회 공동체 분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됐는지. 우선 정말 지금 옆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진짜 저희 구성원 교회 분들은 진짜 너무 헌신할 줄 아시는 그렇죠. 분 같아요. 네. 이제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지역을 그렇죠. 지역 열심히 섬기는 거. 섬기려고 했었죠.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참 감사하고 받았던 사랑을 저도 이제 내리사랑하고 싶어서 저도 많이 글쎄요, 이제 돕는다는 말은 참 그렇고 그냥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리에 늘 참여를 굉장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항상 남주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이건 미리 질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다라고 좀 축약해서 말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문장 어떤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길 줄 아는 진짜 진정한 지역 교회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른 교회를 가본 옛날에 이제 대형 교회만 가봤으니 잠깐 가봤거든요. 네. 그때 말고는 사실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는 사실 옆에 사람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지역을 섬기고 진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교회 혹은 동네교회가 그쵸.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마을교회로.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람들이 그냥 간편하게 믿으려고 대형 교회를 가고 있나? 뭐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가슴은 아프긴 한데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교회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제 메가처치는 또 그 메가처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역도 그렇고요.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헌신하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죠. 네. 그리고 당연히 뭐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메가처치를 가는 거는 아닐 거예요. 뭐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는 어떤 사역에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우리는 우리만의 또 이렇게 지역을 작든 크든 그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이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요새 이런 질문하면 혼나거든요. 제가 그래서는 이미 혼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30이 됐어요. 우리 남주 청년이. 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지금은 사실 이 결혼식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기성세대는 예전에는 결혼 못하면 흠이나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주 청년 결혼과는 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을까? 결혼이란 걸로. 어떠세요? 우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이야기 하려면 이렇게 돈 줘라.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제가 교회에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했으면 정말 이제 떼돈 벌었나요? 떼돈 벌었습니다. 뭐 여튼 그만큼 관심을 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이지만 좀 약간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좀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긴 하죠. 왜냐면 저도 계속 뭔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여기 쓰고 다닐까? 나 연애 안 하고 있어. 묻지 마시오.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요즘 어떤 제가 일반화하기에는 뭐 이제 뭐 기사를 본다거나 그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저의 결혼관이나 요즘은 결혼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결혼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닐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필수는 아니다 혹은 우선순위가 있진 않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결혼은 할 생각은 있으세요 그럼? 필수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는 아니다. 우리 남청년이 진짜 모든 교회 일을 아까도 그랬지만 그런 하는 일에 있는 자리에서는 좀 빼지지도 않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또 남들이 뭐라 하든 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뭐 헌신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이제껏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였고 또 남주청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힘은 뭐가 있을까? 남주청년한테 줬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참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주변에 좀 활기찬 희지 같은 친구도 있었고 항상 잘 이끌어주는 루다 누나도 있었고 이제 네, 교회 누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기회로 이제 또 더 큰 누나가 왔잖아요. 네. 그렇게 모이고 같이 뮤지컬을 준비했던 그 시기, 뭐 뮤지컬은 네. 너무 힘들었으나 어쨌든 그 시기가 즐거웠고 그 추억으로 이제 정말 사는 것 같은 그때가 제일 신앙생활 중에 제일 그래도 생각해보면 좋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였다. 그때 어떤 역할이었죠 뮤지컬에서? 전덕기였나요? 정말요? 아니었나? 맞을걸요? 그때 참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결과물도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아마 그때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주 청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살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그래서 참 청년부라고 하기엔 요새는 이렇게 참 갭이 크잖아요. 갭이 커서 이제 청년부라 하기에도 이제 20대 막 올라오는 이 청년들과 참 소통이 잘 될까,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의 청년부, 뭐 조금 어린 세대 청년부들에게 약간 꼰대 같지만 라떼는 말이야를 섞어서 말해도 좋고요.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아니면 혹시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살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은 솔직히 모르겠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나이대가 있는 애들한테 제가 옛날에도 했던 말이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저희 때처럼 뭔가 재밌게 그들이 이제 청년부가 되니까 우리 한창 했었을 때처럼 그때처럼은 솔직히 못 지냈었거든요. 이제 다들 직장인이 되고 이제 좀 그래도 약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잘 이끌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냥 그들의 모습이 그냥 그들의 새로운 문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 때처럼 왁자지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되는 그런 그냥, 아이들, 그런 세대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뭐 우리처럼 왜 안 하냐? 사실 이런 말은 너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너희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나 문화를 좀 그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얼굴을 보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있는데 공동체라고 하면 그래도 얼굴 한두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청년부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너희들의 새로운 문화 이제 챙겨주는 누나 형들이 없으니 스스로 개척해 보아라. 좀 개척해 보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끝까지 좀 책임을 져주시죠. 제가요? 아유. 맞습니다. 이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개척해 보는 것도 만들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 MZ세대가 그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굉장히 사랑하고, 뭐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모습, 그게 바른 교회다라고 했던 어떤 교회상이 굳혀져 있었었는데 이 MZ세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 물론 이제 뭐 대표 주자는 아니지만 MZ세대가 그리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까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MZ세대로 일단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힐링이 좀 필요한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힐링이 필요한 곳 싶어요. 뭐 옛날에 한창 몇 년 전에 힐링이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힐링이랑 요즘 약간 다른 힐링이라고 하면 요즘은 서로 뭔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에 그렇죠. 대한 네. 그게 이제 서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힐링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힐링은 약간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존중이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너 결혼 안 그럴 수 하는구나. 있구나. 그래? 그래? 너 사실 즐겁겠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MZ 세대 좀 어린 자꾸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괜찮아요. 그런 세대들은 뭐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교회로 다시 넓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른 집사님들도 조금 이제 그거를 포용해주고 좀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지 않을까. 그것이 곧 힐링이다. 교회가 줄 수 있는 힐링. 근데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허물을 허무셨잖아요. 그 울타리를 허무시는 작업을 하신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색깔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힐링이다. 오늘 이거 명언인데요? 정리를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나요? 아니,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힐링을 새롭게 또 번역을 해주셨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엔 우리 교회가 또 적합이다. 그쵸? 우리 그런가요? 교회는 품이 넓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품이 넓은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예요. 그런데 그 기성세대 꼰대가 가장 적은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아닐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힐링.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네, 그런 힐링을 교회. 주는 교회,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리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올 거예요? 갑자기요? 농담입니다. 요즘 진지한 질문인데 우리 남주 청년은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남들은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다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우선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가 그쵸? 제일 네. 컸죠. 네. 그래서 조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조금 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사실 일요일 오는 게 약간 월요일 오는 것만큼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워낙 맡은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네, 전에. 그래서 네. 요즘 사실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부담스러운 마음 없이 나오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그런가? 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근데 그 편함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남주 청년이 말하는 그 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일까? 어떤 중압감과 압박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글쎄요, 이거를 좀 깊게 정리하지 못했네요. 네, 이제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그 얘기를 다 잘 알아들 거예요. 어떡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이라는 그냥 추상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냥, 일요일, 좀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자발해서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맡은 일과 혹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죽으면 죽으려다라는 심정으로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뭐 일을 단순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쵸.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교회를 좀 전보다 덜하게 일을 덜 하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약간 좀 잊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좀 교회도 그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오케이. 저도 그걸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에서 그걸 제가 잘 캐치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상성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렇게 하면 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은연중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어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또 행동들, 섬김과 봉사를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사소한 일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배울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참 다양한 일상생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세대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분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합니다. 좋네요.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쵸. 뭐 사실 평일에는 기껏해야 이제 식전 기도 말고는 아니면 이제 뭐 저도 그건 참 못하고 있지만 뭐 기도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 또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가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평상시에도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과의 이 거리감이 좀 멀진 않은데 사실 젊은 세대들은 막 일하고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과 내가 일치되지 않는 시점들이 많아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남주청년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젊은 세대에게는 그래서 은혜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 하나를 들이는데 100일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젊은 세대들은 그것과 함께 큐티 생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래,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하는 또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마침 또 때마침 혼자 자취생활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네, 혼자 살아보니 어떤가요? 좀 긴 시간을 사실은 부모님 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자취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혼자 사는 생활은 어떤지. 뭐 한 줄 평은 너무 좋습니다. 좀 직장도 다녔을 때는 좀 저녁까지 있지 못하니까 이제 막차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허겁지겁 끝나는 게 있었는데 좀 마지막 일 끝나도 집 가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도 편하고 이제 왕복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삶의 질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제 저 원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 시간 지금 2년 동안 자취하면서 좀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남자 혼자 살면 참 꾸릿꾸릿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집도 참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뭐 저희 온다고 뭐 나무 샤브 뭐요? 나베 뭐 그런 거 키트? 나베 키트 나베 사갖고 키트 뭐 이런 거 음식도 해줬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알찹니다. 어쨌든 혼자 살아보니 좀 좋았다. 네. 이제 2년 됐고 이제 또 연장을 할 시기가 왔는데 이게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냥 좋은 에너지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거 질문을 막 계속 빼달라고 마지막 이거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그냥 합니다. 우리 백수 기간 중에 보컬 레슨을 받으셨잖아요. 아까 잠깐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약 4개월 동안이나 보컬 레슨을 받았는데 물론 뭐 4개월이 뭐 막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4개월인데 근데 워낙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레슨 받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찬양을 한 곡을 좀 불러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부르는 거죠? 네네. 우리 보석 같은 우리 교회에도 보석이죠. 보물이죠. 우리 김남주 청년과 젊은 세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주 청년 미래와 그리고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남주 청년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이런 귀한 시간 또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남주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까지 수요 초대석의 김난주 청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